안녕하십니까. 별의별 교육연구소 시작합니다. 오늘은 EBS 다시학교 6부 예. 학생다움을 묻는 어른들에게 편에 대한 리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편은 보면서 자신감을 급격하게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90년대생이 온다라는 그 주제로 책 리뷰도 했지만 제가 요즘에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는 게 이제 제가 꼰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커가면서 저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대화가 안 통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리뷰를 할 자격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리뷰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제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차근차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력이 나빠요. 거기 아이들 참 끼 많고 재능 많은 아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게 남학생인데 뭐 화장을 한다거나 혹은 근데 여학생인데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재미있는 음악과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한다거나 저희가 근데 미처 몰랐던 이게 중고 유튜버들의 삶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 선생님이 항상 바로 급진전을 하시는데요. 이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1인 미디어 시대. 또 그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말 우리가 스며들듯이 부지불식간에 이제 예. 딱 된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학생들이 이제 1인 미디어를 많이 학생들도 이제 참여를 하는데 트위치, 뭐 유튜브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1인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과거에 이제 이런 정보나 영상의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생산자가 된다는 가장 그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그 영상 다큐에도 나오듯이 이 스마트폰의 보급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방송 장비도 되고 시청 장비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이런 다양한 기호나 이런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소비자의 선택권이 또 강화됐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교사로서 저희가 이제 안타까웠던 것들이 뭐냐면 수업 속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물론 학생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주변은 뭐 다른 환경적인 요인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수동적인 모습만을 보여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학생들은 사회 속 특히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 속에서는 굉장한 주체로서 주인공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그리고 단순히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다른 시청자들이나 다른 학생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스타나 아까도 말했지만 유튜브나 트위치 속에서 그 학생들은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또래 친구들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교실 속에서 보여지는 그동안의 학생들의 모습과는 이제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학생의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남학생인데 진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부모의 마음으로 선생님의 마음으로 잔소리를 하고 싶은 학생이 한 명 나와요. 굉장히 코믹한 복장을 입고 화장을 하고 막 나오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죠. 중학생인가 봐요. 그 학생들이 나오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조금 못 하겠어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학생이 되게 그 어린 시절 한 4년 정도 벌써 됐다고 해요. 좀 제가 보기 선구자 같다는 느낌도 가졌고 그리고 이게 항상 그래요. 이렇게 그 뛰어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학업을 우리 기존에 고정된 사회적인 그런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샛길로 나가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려나 약간 반대가 있는데 약간 그 학생도 그런 걸 겪으면서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하나로 걱정이 됐던 게 그 학생이 진짜 밤을 새워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유튜브 생활을 하는데 이 시험 성적표를 받았을 때 그 표정과 약간 좌절감. 그래서 그런 게 학교에서 근데 그 아이의 그런 열성적인 측면도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학교 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면 학생도 좋고 아이가 또 학교에 더 잘 이렇게 다른 교과에도 좀
공부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 부작 같은 경우는 약간 별책 부록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 대성쌤은 잘 알지만 저도 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었거든요. 사춘기 때. 그래갖고 약간 막 머리도 빡빡 밀기도 하고 머리를 염색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런 시기에서 느꼈던 그때 감수성이나 그때 저희 생각들을 사실은 잊고 이제 기성세가 세대들이 되는 거죠. 사회 속의 수능적인. 근데 그 학생이 이제 그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개성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와, 걱정도 많이 됐지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과 더불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한 여학생이 나옵니다. 이제 고3 여학생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자기의 일상을 다 그냥 찍는 거예요. 요즘에 브이로그라고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거 브이로그를 찍는 이 학생의 심리, 왜 브이로그 찍는 거죠? 그 브이로그라는 거는 이제 블로그랑 또뭐 영상이 뭐 합성이었나요? 하여튼 일상생활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그 학생도 그러잖아요. 아 이쁘다 혹은 그 댓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막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누군가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이 나의 일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 속에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걸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브이로그를 보는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 중에 그 여학생이고 또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나쁜 사람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거나 어떤 그 여학생한테 상처 주는 말을나 행동을 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시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셨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예 신체 노출을 못하게 한다거나 아예 한번 영상을 제작하고서 검수하는 과정을 하시고 또 이런 용어 같은 경우도 신조어나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확인했어서 이게 한번 이런 검증하는 역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얼마 전이죠, 몇 달 전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어린 학생들이 나와서 유튜브를 찍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유튜브를 찍는다. 그 이유는 구독자 수랑 조회수를 높이면 어떤 광고 수입이 보장되고 그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학생들을 이용한다라는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 학생들은 이제 그런 어린 학생들을 제외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자기 생각이 만들어지는 학생들이 유튜브를 하는 게 혹시 수익을 창출하고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인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직업으로 이렇게 유튜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근데 학생들 경우는 보통 직업 자체가 학생이고, 근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호기심이 있거나 관심 있는 영역을 이렇게 진로를 이렇게 개척해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수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대형쌤한테 여쭤볼게요. 유튜브 왜 하시는 겁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해왔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약간 벽에 약간 부딪혔다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일은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런 자기 성장도 좀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는 이제 교사로서의 이제 생애 주기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그거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저의 그런 고민들을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성쌤은 이제 굉장히 모범생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공감하는 게 뭐냐면 함께 나눈다는 말 굉장히 이상적이고 피상적인 얘기처럼 들리는 말인데 사실 함께 나눈다는 걸 저는 이제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저희 영상을 사실은 이제 많은들이 보시지는 않으셔요 아직. 그렇지만 저희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고 어떤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함께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에 대한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작은 결론들을 내리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스스로가 조금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자체가 참 좋은 게 글을 쓰는 것과 또 다른 느낌의 어떤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창작 활동이 되는 느낌. 그래서 저희 영상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오글오글거리고 굉장히 부끄러운데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활력이 됩니다. 저는 대성 쌤이랑 좀 틀린 게 저는 업무 특성상 이제 굉장히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 업무, 그다음에 퇴근, 그다음에 출근, 업무, 퇴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삶 속에서 쳇바퀴 같은 삶 속에서 어떤 이제 활력소가 된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가 이제 늦은 밤에도 시간을 내서 이걸 찍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학생들도 학교라는 곳이 답답하고 숨 막히고 그리고 그 요즘 학생들 얼마나 공부할 게 많습니까? 그 속에서 어떤 이걸 통해서 자아실현, 메슬로우가 말한 상위의 행복, 자아실현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양심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 꼰대가 됐나 봐요. 그 영상을 보면서 성인 유튜버는 자신의 직업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어느 정도 규제를 한다거나 조절을 하는데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혹시나 근데 거기 영상에서 말을 실수한다거나 혹은 뜻하지 않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까 그 학생은 어머니가 계셨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이렇게 디지털 장의사라고 해서 자신이 후회하는 영상을 이제 이렇게 삭제해주는 그런 직업군도 이렇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 저도 이제 이런 교사고 이제 부모고 그리고 이제 이 나이대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자유로운 영상을 제작하고 올리는 건 좋은데 중간에 좀 관리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 꼰대들의 걱정, 선생님들, 부모님들의 진심 어린 걱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꼰대라는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인데 잘못 왜곡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광단고등학교에서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대요. 학생과 교사들이 썰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TV 프로그램하고 비슷하네요. 왠지 찬반 의견을 나눠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 주제로서 이제 이걸 토론을 하세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그래서 도대체 학생들은 왜 1인 미디어에 열광하느냐? 왜 열광한다고 했을까요? 그 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정해진 시간에 보기가 어렵고 근데 학원을 기다리거나 이동하는 시간에 짬짬이 볼 수 있는 게 유튜버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학생들의 관심사 눈높이에 딱 맞는 맞춤형 콘텐츠가 유튜브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성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놀고 싶다. 근데 놀고 데가 없고 신체 활동할 시간 부족하다. 학원 가야 되고 학원 가는 동안 잠깐 시간이 남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표현을 해요. SNS나 온라인 공간은 우리에게 놀이터다. 유희의 공간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달라는 말을 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걱정이 쓰라림이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참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염려도 되지만 참 안쓰럽고 걱정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화두로 던져지는 게 외모지상주의인 거예요.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학생들이 친구들한테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에 굉장히 이제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미디어 시대 인스타나 뭐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나눌 때 개인의 그런 보여지는 모습, 그래서 메이크업, 화장을 이제 굉장히 진하게 하기도 하고 자기의 모습을 굉장히 과도하게 이제 보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주목받고 싶다라는 걸 해요. 자기의 매력이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영상을 이제 편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인다는 겁니다. 공을 들이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의 어떤 소중한 다른 시간들이 뺏기지 않을까 하는 게 저는 이제 부모와 선생님들의 걱정인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 저희가 어떻게 이제 그 학생들의 그런 상황은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되지만 어떻게 좀 지도하고 지원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SNS나 이 1인 미디어의 이런 발달에 대한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당히 위험한 곳에 빌딩 밑이나 뭐 절벽에 서서
자신을 과시한다거나 혹은 근데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지하철에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자극적인 영상을 찍는다거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성격이나 이런 이게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래 집단의 영향이 되게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또래 집단의 이런 영향력에 의해서 약간은 조금 우려되는 상황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팟캐스트 하는 거가 참 하나의 답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라 하기에는 이미 많은 아이들이 하고 있고 아마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수업도 늘리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 교과에서 이런 거를 활용하되 어느 이렇게 그런 정보 역효과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또 충분히 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도 혹은 부모님들도 그냥 단순히 방관자나 혹은 그냥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참여하면서 자꾸 조정하는 거를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 대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저희 별의별 교육 연구에서 아주 모범 답안을 내려주시는 그건데 저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대성 쌤한테 예. 아 선생님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예. 말해요. 그러면 우선은 그 아까 부모님이 학생들이라고 하면 근데 부모님이 그 아까 한번 검수하는 단계가 한번 거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아이가 뭐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랑 알고 있대 뭐 제안을 막 너무 막 세밀하게 하는 건 아니더라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학생들 유튜버를 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사들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냐면 광단고의 팟캐스트가 의미가 있는 게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걸 청취를 어머니들도 부모님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만의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주자. 근데 이게 정말 어른들의 관점에서 이제 그 플랫폼이 기획이 되면 안 되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플랫폼을 학생들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참여해서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요즘에 이제 뭐 엠번방 사건도 있다시피 정말 온라인에서 이제 어떤 그 가면을 쓰고 자기가 평상시에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는 곳에서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는 교육들을 좀 실제로 해보자. 학생들이 실명으로 참여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그 플랫폼 속에서 1인 미디어를 활용한 자기 표현 활동들을 그리고 소통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렇다면 그 플랫폼은 어떤 중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플랫폼에 대해서 무조건 못하게 하거나 이제 이 학생들한테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놔두는 건 이제 큰 의미가 걱정이 된다는 거죠. 방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저희가 수업 자료로 너무나 유용한 자료임에도 보고 쓸 수가 없었던 게 앞뒤에 광고가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제 계정으로 들어가면 유튜브로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주면 영상 중간에 갑자기 광고가 뜨는데 맥주 광고가 뜹니다. 제 나이테랑 남성이라는 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적절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학생들이 주인체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나 어떤 윤리 그런 교육에 대한 것들은 좀 철저히 하는 방안들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교육부나 정책 당국에서 그런 계획들을 진전된 계획들을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덧붙이자면 근데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초상권뿐만 아니라 근데 친구들의 초상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근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영상을 올리는데 그게 10년 후, 20년 후에 당사자에게는 불편함이 되거나 좀 지우고 싶은 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교육이라든가 뭐 지침 그리고 학교 안에서 막 찍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지금처럼 그냥 방임할 것이냐 아니면 규정을 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자꾸 꼰대가 됐나 봐요. 유튜브에 그 최고 책임자였던 어떤 분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금지시키신다는 거예요. 일정 시기까지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유튜브 퀴즈라는 그런 별도 서비스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아까 혜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플랫폼을 외국의 상업적인 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근데 약간 교육적인 유튜브도 이렇게 한국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걸 또 강요하다 보면 학생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생들이 원하는 플랫폼을 뭐 도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또 제안을 해봅니다. 나중에 한번 창업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자 마무리하시죠. 오늘 유튜브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큰 약간 바다의 파도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둥둥 떠다니게 놔둘 것이냐,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등대가 돼서 이렇게 인도할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재밌는 이렇게 유용한 안들을 한번 논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것은 어떤 대답보다는 이렇게 약간 화두를 던졌던 것 같아요. 함께 보시는 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의견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